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가 올해 5번째로 영천 은혜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무건행선으로 세계 평화와 불교 중흥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내며 약자들을 보듬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산호위의 10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원행스님이 임기 중 펼쳐온 사회통합 노력 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각 종단에서 예비스님의 첫 관문, 3위 3인에게 수계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출가자 급감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부산의 천년고찰 마하사가 문화재와 자연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가 올해 5번째로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은혜사 산내암자 백흥암을 돌아오는 6km 구간에서 무건행선을 하며 세계 평화와 불교 중흥을 기원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템플스테이관 앞마당에 천여 명의 사부 대중이 모였습니다. 한국 불교 중흥을 발언하고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 참가자들입니다. 은혜사 순례는 지난 3월 대흥사를 시작으로 월정사, 백양사, 법주사에 이어 올해 5번째로 봉행됐습니다. 순례 입제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동국대학교 건학위원장 동관스님이 대독한 순례 인사를 통해 걷는 수행으로 마음의 자유, 즉 마음의 방생을 이루고 나아가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마음의 방생의 바탕으로 하는 평화순례가 지대한 원력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무생명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어우러져 시대에 맞는 수행과 신행 문화가 정착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순례단을 맞은 은혜사 조실 법타 대종사도 참가자들 모두 걷기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우리 모두 걸으면서 어떤 물건이 걷고 있나, 걷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나아가 나는 누구인가를 화두로 걸음걸음마다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제식을 마친 순례단은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이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죽비 소리에 맞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례 목적지는 은혜사 산내암자인 백흥암. 밤새 내린 비가 그치지 않고 이어졌지만 세계 평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행진을 멈추진 못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 참배객을 받는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은 이례적으로 산문을 활짝 열고 평화방생 순례단을 맞았습니다. 은혜사 평화방생 순례인은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도 동참해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부대중 모두는 이러한 정례적인 순례를 발판 삼아서 한국 불교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도 평화방생 순례를 함께하며 순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를 일으키는 큰 운동을 벌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걸었던 길을 다시 되돌아 내려온 순례단은 마지막으로 평화방생 축원 기도를 올리며 세계와 국가, 지역 사회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한편 은혜사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장학기금을 상월결사에 내년 2월 진행하는 인도 순례 기금을 각각 전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는 오는 10월 2일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은혜사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에 앞서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와 회주 돈명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법타대종사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도력을 잘 발휘해 종단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돈명 스님도 종단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수장으로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른 스님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잘 받들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은혜사 방문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과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이 함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다음 달 1일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증을 받고 다음 달 2일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으면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을 최종 확정짓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내며 약자들을 보듬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에 준엄한 죽비로 맞섰던 조계종 산호위의 10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0년 전 8월 27일 노동위원회란 이름으로 출범합니다. 당시 노동위를 바라보는 종단 내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빨갱이 소리 들을 때보다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교 내부가 노동의 문제, 사회노동의 이해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는 대부분 아직까지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건 두 가지 사건과 마주하면서부터입니다. 송파 새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건. 위원회는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에 준엄한 죽비로 맞서며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피해 가족들이 의견을 최선으로 존중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후 빈곤, 장애, 성소수자 등 차별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가장 낮은 오체투지의 자세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었고 수많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부처님 자비와 평등 정신을 구현해냈습니다.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오는 그날까지 거리에서 기도의 목탁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출범 10년 기념식. 참석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10년간 산호위가 걸어온 길을 치하하며 종단 차원의 대사회적 역할 실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사회노동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불교의 대승보살 정신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기득권을 향해 큰 울림을 줬던 조계종 산호위는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활동의 폭이 광범위해진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과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스님들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간헐적으로 1년에 한두 번만 했지 집중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받는 이들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쉼없는 정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펼쳐온 대사회적 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해 그동안 불교계를 대표해 사회를 통합하는 데 많이 애쓰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모시고 인사를 드렸을 때를 비롯해 찾아뵐 때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위원장은 원행 스님 예방에 앞서 개신교와 가톨릭계도 방문했다고 전하며 종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활동 예산 등을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홍 위원장의 예방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과 문화부장 성공 스님 등이 배석해 전통사찰 보수 자부담 감면, 문화재 사찰 정기료 완화 등 전통문화 관련 법안과 정책에 관한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미래 세대 육성에 헌신해온 법인 산하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북구 안암 어린이집 김재순 원장과 종로구 조은 어린이집 왕유경 원장, 종로구 구민회관 어린이집 김준희 원장에게 각각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도해온 안암 어린이집 김희영 교사와 조은 어린이집 김미란, 이선민 교사, 전혜경 조리사에게도 각각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무에 헌신해온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손글씨로 새긴 불교계 평화통일의 염원이 시상식과 엽서 제작, 전시 일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로 확산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평화통일 손글씨 공모전에 출품한 성인 부문 배정인 씨와 청소년 부문 윤자영 학생, 어린이 부문 최수연 양에게 각각 부문별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600여 작품이 출품된 이번 공모전에선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최우수상인 통일부 장관상과 가작 4명 등 모두 1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월우 스님은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 법회와 종립학교에 다니는 미래 세대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높아 고무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작들은 엽서로 제작돼 평화통일도량 등에 배포되며 오는 31일까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각각 전시될 예정입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은 요즘 출가 수행자의 길에 막 들어선 예비 스님의 첫 관문, 3위 3인에게 수계 과정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올해는 특히 출가자 수가 더 줄어들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에 위치한 한국불교 태고종 전통문화 전승관. 밤색 승복의 출가 납자들로 가득합니다. 성직의 길을 향해 이들 행자가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인 합동득도 수계살림 입제식이 봉행됐습니다. 필기시험과 함께 면접, 신체 검사를 무사히 마치면 한 달간의 서남사 강원 교육을 통해 3위, 3인이계를 수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누가 스님이 될 줄 알았는데 시험도 있고 좀 어렵네요. 수행자로서 거듭나고 열심히 해서 큰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 47기 합동득도 수계 대상자는 모두 44명. 구도의 길을 걷기 위해 출가 사문을 선택하는 인원이 올해는 특히 더 줄어들어 면접관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희 출가할 때는 한 200여 명이 함께 출발을 했고요. 또 우리 여행자만 해도 한 60명이 같은 한 방에서 이렇게 세로로 잠을 자는 그런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이번에 출가자가 44분인데 진짜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고 출가도 많이 감소했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탈종교화 등의 사회 변화가 한국불교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출가 자격 요건이 덜 까다로운 태고종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성직자 소유재산 인정폭이 넓고 사실상 출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태고종단을 선택하는 중년 이상 출가자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태고종은 다 개사차를 가지고 있고 가족이 계셔서 거의 아마
자녀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아주 고등교육까지 받아서 이제 다시 그 사찰을 운영해야 되니까 출가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감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가할 때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죠. 한국불교 최대 종단으로 계율을 통한 청정 승풍 유지를 절대 과제로 삼고 있는 조계종의 신규 출가자 배출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합니다. 외환위기 이듬해 1999년 532명이 역대 최다 수계 이수자를 배출한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다 2016년 이후 한 해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올해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 봉행된 62기 3위 3인에게 수계 이수자는 26명, 지난 17일 진행된 하반기 63기 수계교육엔 39명이 입교하는 등 두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종단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은 공약집을 통해 인재 양성 방안으로 청년 예비 출가 제도 강화를 내세우면서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초 일각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또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변하고 또 급격하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불교는 사람들, 대중들,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출가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정책으로 연결시킨다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대화된 승가의 모습을 갖추고 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하면서 출가자 감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불교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부산의 천연고찰 마하사가 문화재와 자연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 콘텐츠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의 뒤를 잇는 불교 콘텐츠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불교 문화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대표적인 콘텐츠는 템플스테이였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종교를 떠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템플스테이를 이어받을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 사찰이자 천년고찰인 마하사가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마하사는 최근 부산 연제구청에서 주지 정산 스님과 추석수 연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천년고찰인 마하사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마하사가 위치한 황령산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형 멘탈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음 챙김 프로그램과 그룹별 명상, 걷기 명상 등의 공통 프로그램과 사운드 베스, 아트 테라피, 다도 명상 등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에서 하는 템플스테이가 이제 일반 비불자들에게 사찰에 이제 가까이 가는 환경이 됐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런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불교 문화가 갖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명상 수련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 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프로그램은 시 예산 1억 원을 지원받아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8월 중 신청자를 모집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연제구는 사업 총괄과 신청자 모집, 예산 집행을 담당하고 마하사는 장소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맡게 됩니다. 한편 마하사의 이번 체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사업은 템플스테이에 이어 비불자들에게 불교 문화를 소개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